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둘째 날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대전환을 가져올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전 세계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의지를 처음으로 육성으로 밝혔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황재욱 평화협력원 부원장,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 11시에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70분 동안 둘째 날 회담을 마친 뒤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총평을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명칭이 9월 평양 선언 이렇게 있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6개 조항에 1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다방면의 교류 협력이 되어 있고, 그다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비핵화 이런 부분이 담겨 있죠. 큰 틀에서 볼 때는 한반도에서 더는 핵의 공포, 더는 전쟁의 공포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러한 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일종의 행동 지침서, 또 아니면은 실천적 지침서, 이것이 이번 평양선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정합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을 평가를 해주셨는데 황재욱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그 6개항 중에서 첫 번째 군사적 긴장 완화, 그러니까 긴장 해소, 그 다음에 한반도의 그 실질적인 전쟁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것.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사실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 군사실무회담에서 굉장히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는 남북 정상이 발표하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기대는 맞았고요. 중요한 것은 일본 항목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의 종전선언에 준하는 항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비핵화에 대해서 가장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을 텐데, 이렇게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 핵무기, 핵 위협이 없는 그런 터전을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하면은 북미 간에도 종전선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입구를 이번 회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왕선택 기자도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크게 의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남북관계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비핵화라고 하는 측면이 두 번째였는데요. 남북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주요 내용이 군사적인 이제 긴장 완화였는데, 제가 볼 때는 90점 정도는 더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각했던 거, 기대했던 거 많이 들어갔고요. 빠진 게 거의 없습니다. 비핵화라고 하는 측면은 약간 유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바가 있고 이제 요구했던 바도 있고 한데, 미국에서 요구했던 바에 비하면 약간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비핵화 부분에서는 제가 한 80점 정도를 두는데, 다만 비공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제 예정된 회담 속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저는 비핵화 부분도 90점으로 나중에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지금까지는 80점, 90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참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육성으로 말하는 모습도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두 정상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결의 모두에게 아주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내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 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더는 거스를 수 없이 북남 삼천리에 영영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도 협의하였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직접 육성으로 이제 핵과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그 시청자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동창리가 나오고 또 영변 핵시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풍계리 또 핵실험장을 이제 폭파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각 어떤 시설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간단히 좀 양 교수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예. 역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예. 우리 국민들 또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잘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우리 국민들 국제사회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듣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확인은 좀 어렵지만도 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목소리 그리고 이런 평양선언 담긴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목소리가 다 반영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뭡니까? 다수의 전문가들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핵폐기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진정이 있냐 이래 할 때는 뭡니까? 직접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라 이랬잖아요. 지금 육성을 직접 했잖아요.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사찰 검증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예를 들어 풍계리의 그 핵실험장 해체 폭파 또 그리고 지금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에 대해서 해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다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서 뭡니까? 예.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또 그리고 이 미사일 발사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국가의 전문가들을 참가시킨 상태에서 핵 이런 모든 것을 폐기하겠다 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사찰 검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보여주고. 예, 그거는 이제 하기로 약속한 거죠. 그렇죠. 예. 또 하나의 문제 뭐냐 하면 향후 더 나아가서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지금 저 화면이 또 새로운 그림이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점심 때 옥류관에서 두 정상이 식사를 하는 모습, 식사하기 전에 환담을 나누는 모습인데요. 약간 육성을 들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자세한 예. 육성은 잘 안 들리죠? 예. 어제 저녁 만찬에 이어서 두 번째 부부 동반 식사였습니다. 오늘 오찬 평양의 옥류관에서 냉면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합의문 발표를 마친 후에 오찬 장소인 옥류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바로 그 장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자, 그 두 정상의 여사분들도 같이 동석해서 오찬을 나누기 전에 이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잠깐 보고 계십니다. 예, 양 교수님.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하나의 이 국제사회 목소리 이 중에서는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의지 있으면 좀 뭔가 추가적인 조치 이것도 하나 내놔라. 이런 식으로 보면은 물론 조건을 붙였습니다만도 영변 핵단지에 대해서 폐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강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북한 핵에 관련해가지고 미래핵, 현재핵 그리고 과거핵이 있습니다. 예. 미래핵 하면 뭡니까? 다시 말해서 풍계리 핵실험장. 지난번에 폭파했던 그렇죠. 그곳이- 그다음 이제 동창리에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미래핵입니다. 예. 미래핵 아주 상징적인 시설들이죠. 예. 그다음 이제 현재핵 하면 뭐냐면 현재 가동되는 핵물질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영변 핵단지입니다. 예. 예. 그다음 이제 과거에 가면 만드는 핵무기였죠. 그런 측면 봤을 때 지금은 이제 검증, 사찰 이런 측면에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관과 발사대에 대해서 유관국가 전문가들 참가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핵과 관련돼 가지고 사찰 검증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예. 예. 자, 남북 정상 오늘 오찬 옥류관에서 함께 오찬을 했는데요. 예, 기념 메달로 예. 우리 보이는데요. 측이 이제 북측에 전달한 우리가 것으로 보이는 제작을 해서 저 북측에 전달했다는 이제 평화 기념 메달이라고 합니다. 예, 한국에 잘 알려진 곳인 북한 식당인 옥류관. 이곳은 좀 어떤 곳인가요? 그렇죠. 이제 네네, 저도 한 번은 가봤어요. 네. 옥류관 냉면, 그 당시 2003년인가 옥류관 가서 냉면을 먹었는데 서울 입맛에 깃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력 사정이 좋아서 육수가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냉면은 육수가 시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의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예. 육수가 미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북한 음식이 굉장히 슴슴하다 그러나요? 우리나라 음식은 굉장히 그 조미료라든가 양념이 강한데 굉장히 양념이 덜 돼 있고 이렇게
좀 싱거운 그런 맛이기 때문에 각자 취향은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게 좀 맛있었습니다. 예. 네. 오늘 낮에 이제 뭐 지코 차범근 감독을 대상으로 이제 그 맛이 어땠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국에서 먹어본 그 평양냉면 맛과는 굉장히 다르다. 기대했던 맛은 아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북한하고 이제 남쪽하고 이제 다른 게 많이 있으니까요. 예. 남쪽은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미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더 세밀하게 발달된 부분이 있고, 북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북쪽 나름대로의 맛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틀림없이 예상된, 예측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오늘 옥류관 오찬을 두 정상이 함께하는 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이제 판문점 정상회담 하면서 이제 저녁에는 이제 북한에서 공수해온 옥류관 냉면으로 이제 그 메뉴를 차린 거거든요. 그때 그게 이제 평양에서 그 음식을 가져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이 이제 맛있게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다라고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음에 제대로 된 냉면을 한번 제공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말한 것을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옥류관 행사도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항목에 하나가 좀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옥류관에서는 이제 판문점 회담 기념 메달 전달식도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판문점 회담 기념 메달과 북미 정상회담 주와 같은 기념품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문 대통령은 이제 상자에서 뭐 메달을 빼서 앞뒤로 보여주면서 김 위원장한테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 보시는 모습은 김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리설주 여사한테 가서 기념품을 전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보면 이제 보통 친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그 객식을 차리면서 주고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메달은 아주 이 보통 사람 아주 편안하게 서로 주고받는 모습. 이렇게 지금 이제 또 이야기도 나누고 이것이 좀 더 친서와 메달을 서로 주고받는 차이점이 아닌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네, 그리고 남북 그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사인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고 나서 드시는 오찬이라서 굉장히 홀가분하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내외 오늘 12시 한 40분쯤 옥류관 2층 연회장에 마련된 오찬장입니다. 예. 이 두 분 주변으로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설주 여사,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이수용 부위원장,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같이 앉았고요. 여기서 뭐 냉면 얘기를 좀 많이 소재로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평양 냉면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맛깔스러워 보이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평양 냉면을 드시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 옥류관에서 이 냉면 드실 때는 그 옥류관에 근무하는 이 분들이 와서 먹는 방식 이런 것도 다 알려준단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절차가 생략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곧장 이렇게 드시는 거니까요. 많이 시장하셨나 보네요. 예. 자, 앞서서 오늘 합의문 얘기를 좀 이제 나누고 있었는데요. 회담에 앞서서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구체적 합의가 나올지는 이제 블랭크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나온 공동 선언 평양 공동 선언 내용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블랭크가 채워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양 교수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비핵화 문제를 남북 정상 간의 논의에서 핵심 의제를 했다. 이것도 상당히 뭡니까? 이례적이죠. 또 거기서 지금은 이제 특히나 이 비핵화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북미 간에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미국의 상응 조치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재할 수 있지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한 체제 보장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에 그래도 국민들의 목소리 국제사회 목소리 들어가지고 적어도 한 2가지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조치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만도 이것이 명시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합의서에 없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양 정상이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구체적 합의 내용이 뭔가?
이것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맹시된 그 외 알파로서 예. 아마 이것은 이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 예.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료 또 예. 북미 간에 할 수 있도록 남겨놓은 부분이 아니겠냐. 그것까지 다 혹시나 포함한다면은 이번 이 정상선언, 예를 들어 가지고 평양선언, 이것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작은 이런 그 성과 아니다. 큰 예. 성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에 조금 추가를 드린다면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현재 파견된 우리 공동 취재단에게 이번 공동 합의서 내용과 또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YTN에서 생중계해드렸습니다만 네. 거기 내용을 보면 두 정상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얼마나 심도 있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공개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보다는 약간 유보적인,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한 예. 말씀 보태겠습니다. 비핵화가 워낙 막중한 의제였다 보니까 네. 이번에 그 공동선언문에 담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스케줄, 시간표를 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보자마자 들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는 아무런 조건 없이 폐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기 전에는 상응 조치를 취하면 미국한테 공을 넘긴 거죠. 그러니까 동창리 시험장이 폐기가 되면 종전선언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응조치라는 것은 종전선언의 상응조치가 취해지면 그 다음에 연변 핵시설을 갖다가 자기네가 폐기하겠다. 예. 그러면서 10월 달에, 10월이 아니라 그 김정은 위원장을 서울에 방문을 초청을 했잖아요. 예.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해봤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그 어떤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자, 지금 화면은 김정숙 여사가 오늘 만경대 학생소년 공전을 방문해서 학생들의 공연을 보는 그런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여기는 이제 북한의 예체능 과학 영재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만경대 학생소년 공전. 평양에 거주한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방과 후의 교육문화시설이고요. 북한의 대표적인 영재교육기관이라고 하는군요. 예. 이 자리에는 리설주 여사는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김 여사 옆에 앉은 앞서 그 네, 총장인 것 같아요. 염윤학 총장. 예. 예. 문재인 대통령 그 외교안보 특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도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트윗을 통해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Very exciting, 뭐 매우 네, 마지막 흥분된다. 여러 이제 트윗 두 개를 했는데 마지막 이제 문구가 이제 very exciting이었는데 예.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 논평은 아니고 이제 공식 밤에, 논평은 밤에 아니죠. 이제 그 어떤 반응을 나타낸 거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그 입장을 잘 반영을 해서 예. 아마도 이제 공식적인 멘트가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예. 이제 미국은 여전히 한밤중이라서 앞으로 몇 시간 더 걸리겠습니다. 공식 논평이 나오기까지는. 예. 지금 이제 우리 그 왕 기자님께서는 이 남북 간에 특히 그 군사적 긴장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90점 이렇게 말씀을 했고,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파는 있지만 현재 드러난 거 봤을 때는 80점 정도 아니겠냐. 예. 그러나 알파가 분명히 좋게 된다면 90점에 끌어올렸다. 이렇게 예.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방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비핵화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한미 간의 사전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해야 되고. 두 번째, 이러한 그 정상 간의 합의서가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very excited 했잖아요. 예.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다 말이에요. 이 두 가지, 한미 간의 사전 조율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이걸 봤을 때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비핵화에 대한 방안, 합의, 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좀 뭐랄까, 긍정적으로 담겨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예. 미국의 상응 조치 시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이 정도 합의라면 미국도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게요. 뭐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이라든가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해놓고 나서도
솔직히 말해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백악관에 있는 참모들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해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북미 대화 비핵화 문제가 교착되어 있던 거고 지금 현재도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제재위원에 대해서 지금 그 제재 보고서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주에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텐데 얼마만큼 비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솔직하게 전달을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께서 카드를 다 보이고 아직 북미 정상회담을 임하기 전에 내놓지 않은 카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는 북미 정상이 만나서 서로 회담을 통해서 협의해야 될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보죠. 네. 예. 자, 화면에는 좀 오늘 백화원 영빈관에서의 모습이죠. 예. 네, 오늘 오전에 예. 10시에 어떻게 보면 단독 정상회담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예. 오전 10시에 시작된 단독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회담은 이제 장소가 바뀌었죠. 네, 오늘은 백화원 예, 영빈관에서 어제는 조선노동당 본부청사에서 했고요. 오늘은 이제 추가 회담, 이틀째 회담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회담이 이어졌고 네. 어제는 세 분씩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분으로 김여정 부부장하고 우리 쪽에서 정용 실장이 빠졌어요. 네, 정영 실장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빠졌는데 이미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는 어제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오늘은 두 정상의 결단이 필요한 마지막 결단이 이제 서로 교환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오늘 또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겠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주목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 이것도 제 생각으로는 결단이다 생각돼요. 예. 왜냐하면 북한은 체제와 존엄 문제를 상당히 중시하잖아요. 특히 지금 이제 서울은 다양한 목소리 있지요. 혹시나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 경우에 체제 존엄 훼손한 일부 될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모시는 이런 관료들 상당히 불안하겠죠. 네. 막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김정은 위원 결단이 보이고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적어도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을 국제사회에 각인하기 위해서 예. 서울 방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목표 달성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서울 방문을 통해서 이것은 차후에 워싱턴 방문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상당히 중요하고 이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예. 정확한 방문 시기랄까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저는 대략적으로 지금 9월 다음 주일에 유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납니다. 그다음에 폼페이오가 방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1월 6일 우리가 트럼프 중간 선거라고 그러잖아요. 상원 전체를 뽑는 선거 전에 아마 지금 이제 뭐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이제 서울 답방이 지금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10월 중으로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선거 중간 선거 전에 한국에서 저는 아마 미국으로 가기까지는 아마 그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예. 종전선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점쳐보고 있습니다. 예. 그 시점이 그러면은 10월 중순이나 한수까지. 네, 그 굉장히 정도. 임박한 그런 상황이네. 한 달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네, 그런 어떻게 상황이군요. 보면 충분히 벌써 내용들이 있고 미국에 예.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북한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 수준에서 자기가 지금 현재 국내 위기를 도파라는 차원도 있고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미국이고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도 아마 큰 그 빅딜을 원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황지혁 부원장님 오늘 그 군사 분야 합의서 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아까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90%라고 했는데 예. 뭐 거의 100점에 가까운 90%라고 해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논의해 왔던 모든 것들을 다 담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수 10점이 빠지는 것은 앞으로 그러니까 남북 간 군사 관련 이 합의서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느냐. 예. 그거를 갖다가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시켜서 제도화 장치를 만들었고 그걸 상시화하는 어떤 회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전쟁 위협을 종식하는 네.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점수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예, 군사 분야 좀 합의를 좀 요약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아주 사실 지금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기본적으로 예. 그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문제를 이제 명시를 했는데 지상, 해상, 공중. 예, 홍재욱 부원장님 일정상 잠깐 먼저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이것도 역시 6개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그 세부 이제 항목이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제일 앞에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서 무슨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비무장지대에서의 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는 이제 감시초소라 그래서 GP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철수하고 또 우리 판문점 JSA 공동경비구역을 지금은 사실 규정에 어긋나게 이제 무장을 하고 있거든요. 양쪽에서 예. 이것을 비무장으로 바꾸는 문제 그리고 권총 같은 거 차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비무장으로 가는 건가요? 그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976년에 이른바 이제 도끼만행 사건이 있었을 때 예. 그 이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권총은 차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나 그 이외의 무기는 소지하지 않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안전하다고 여겨서 군사 분계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가 공동으로 왔다 갔다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 그대로 공동경비구역. 예, 근데 76년 이후에 거기에 이제 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 이제 이번에 그 선을 오고 가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원래 정전협정 약속대로 비무장하는 문제, 또 군사 공동위원회 이 부분은 이제 양무진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측을 하셨고 기대를 하셨던 부분인데 군사 공동위원회 조직이 되었고 남북 공동유해 발굴 이 문제가 나왔고 또 한강 하구를 공동어로로 규정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서해 우리 사실 NLL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관심사였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평화수역이다라든가 공동어로구역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사용을 해서 합의문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대 사항들, 요구 사항들이 관철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새로운 영상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자, 지금 예, 오늘 오찬을 마치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화면인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을 이설주 여사가 오찬을 마치고 배웅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예. 자, 우리 공식 수용화 또 그리고 이 특별 수용과 함께 또 다른 데 어디 관람하는 그런 것이 일정이 잡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현재 이 시간 현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문재인 문정인 대통령 교수님이 화면에 보이는데 문정인 교수님은 평양에 계시니까 예. 평양에서 오늘 화면 같습니다. 평양에서 얘기 좀 잠깐 들어보죠.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 2, 3차 정상회담을 다 왔습니다. 그다음 6.15 정상선언, 14 정상선언, 그다음에 9.19 정상선언을 다 현지에서 본 사람인데 저는 6.15 정상선언은 상당히 총론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14 정상선언은 상당히 강론적 성격이 강하고 이번에 9.19 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선이 상당히 보완적인 걸 이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최종건 예, 6.15 14선언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제 9.19 선언까지 이렇게 의미 부여를 이제 하는 이걸 들었는데요. 오늘 그 군사적인 그 긴장 완화 조치도 이제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이제 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남북 경협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철도와 도로와 같은 경우에 연내 착공을 한다 해서 시한까지 못 박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그 말씀드리면 이제 문정인 교수님께서 예. 평양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문 교수는 2000년째 1차 그리고 2007년 2차 지금 이제 평양 3차까지 다 특별 수용으로 지금 다녀온 분이에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생생하게 다 보고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죠. 예. 이거 보면 이제 6.15 2000년 이것은 총론적이다. 그다음 14 이거는 강론. 강론적이다. 강론적이다. 그다음 이제 이 9.19 이거에 대해서 실천적이다. 예. 제가 실천적이다. 좀 앞에 예. 제가 뭡니까 이번 그리고 이 9월 평양 선언은 행동 지침이다.
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제 그다음에 이제 실천적 지침이다 이 이야기했죠. 좀 저하고 비슷한 이 해석을 내놓은 건데 어떻든 간에 제 생각은 뭐냐면 6.15는 남북 간 화해협력의 물꼬를 튼 선언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14선언. 이것은 뭐냐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노력하는 선언이에요. 근데 노력을 다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이제 이 9.19 이 부분은 그 뭡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이거를 위한 일종의 실천적인 지침서, 행동 지침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앵커께서 지금 이제 경영 문제, 철도 도로 이 문제인데 철도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훼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이미 경의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결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경원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측 구간만 어느 정도 되면은 이 남북 간의 구간 이 연결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착국식 이것은 뭐냐면은 북한에게는 비핵화이라는 촉구,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착공식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물류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겠죠. 그다음 경제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17명의 이 뭡니까 경제인들이 동행해 갔죠. 근데 여기가 북측의 이 이용남이죠. 북한의 내각에 있어가지고 경제 담당 부총리. 과거에 대외 경제 담당하는 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주로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쭉 앉아서 이야기를 보니까 무슨 뭐 이 경제협력에 대해 가지고 무슨 설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이제 어떤 공장인데 무엇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또 북한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잘하면 좋겠다 이런 아주 원론적이고 강론적인 부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건 지금 봤을 때 이번에 경제인들이 많이 갔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제협력보다도 한편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시키는 그런 역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핵화가 된다면 언제든지 경제협력이 준비되어 있다는 의지 이런 측면에서 동행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왕선택 YTN 통일유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